상담 내비게이션에서 지금까지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내담자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왜 생겼느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목표를 세워서 회계 목표를 진행할 거냐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에 개입해서 구체적으로 이 개입에 대한 이 부분이 상담자가 무엇을 할 거냐 회계별로 이 부분은 지금 전체 상담 내비게이션에서 어디를 해당하냐면은 지금 아래에 있는 내비게이션에서 비언어적인 기법 혹은 뭐 기본 기술, 고급 기술, 그 다음에 뭐 인지행동 접근, 그 다음에 인간 중심 접근, 이런 이제 접근에 따라서 상담자가 다르게 하지만 가장 이제 모든 이론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개입 기법이 뭐냐 그러면 공감이에요. 근데 이 공감은 이제 지금 얘기하는 내비게이션에서 보신 것처럼 고급 기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개입 기법의 큰 그림에서 본 것처럼 고급 기술에 공감은 들어간다. 특히 이제 이 고급 기술에서는 공감하기, 그 다음에 반영하기, 격려하기, 요약하기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 개방하기, 즉시성, 정보 제공하기, 직면하기, 해석하기 이 부분들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담사들이 공감 그러면 공감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모두 다 압니다. 그런데 공감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이제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이 경험을 내담자와 경험을 우리가 똑같이 하진 않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경험을 예를 들어 우울한 내담자 또 혹은 뭐 불안한 내담자 이런 내담자들의 경험이 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또 이 불안이라는 것이 불안 하나만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렇게 이제 내담자가 불안해요 하고 왔는데 처음에 이제 불안해요 하고 이제 상담실에 왔어요. 그럼 뭐 이제 그래 그럼 어떤 상황에서 불안하냐고 이제 이 불안을 탐색을 해 보니까 결국 불안만 있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뭐 우울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자책도 있고 뭐 또 뭐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내담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느 측면에 놓고 이 색깔로 보이는데 나는 내담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울의 이야기를. 내가 볼 때는 분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이 분리된 것 같지만 사실 분리되지 않고 다 같이 이렇게 이렇게 묶어져 있죠. 이 감정이라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만 정서 경험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상담자 입장에서 이제 이 내담자를 볼 때는 어떤가요? 이게 정말 공감하기가 어렵구나.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 공감을 그러면 하려면 상담자가 뭐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공감이 필요한 부분들이 우선은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공감이 필요하다 그럴 때 첫째는 공감적 헤아림. 공감적 헤아림이란 말은 내담자가 느끼는 정서를 상담자가 이렇게 이제 읽어줌으로써 그 경험을 내담자가 확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공감적 헤아림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정서라는 이모션의 속성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정서라는 이모션이 뭐냐?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정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느끼고 있는 굉장히 공통된 감정이다. 그런 이제 이 공통된 감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아는 것이 되게 이제 이 공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공감을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공감적 헤아림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정서를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공감적 헤아림, 영어로 empathic conjunction. 이건 이제 지금 초심 상담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서 헤아림이 뭐냐 그러면
내담자가 느끼는 정서를 상담자가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면은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의 정서를 확대를 하고 한 단계 발전해서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공감적 헤아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상담자가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가족 중에서 길동님의 기대와 욕구에 맞춰주지 않았고 가족들이 아무도 길동님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여친한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내가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친이 길동님에게서 멀어질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상담자가 이 내담자가 느끼는 정서를 읽어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리고 맞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네, 정확히 맞추셨어요. 그러면 상담자가 이 내담자 느끼는 정서를 읽어주면서 되돌려줄 때 내담자 입장에서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내담자의 공감으로 한 발자국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담자 두 번째, 마치 길동님은 아무것도 아닌 양 있지만 속은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제 상담자가 느껴진 것들을 다시 읽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공감적 헤아림이에요. 맞나요? 아니면 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친이 오랫동안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나는 더 이상 매달리거나 사정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적 헤아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감적 헤아림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 유의해야 될 경우는 내담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그 회기 중에서 하는 말이 유용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맞아요. 정확히 맞추셔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내담자의 정서에 우리가 가까이 읽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내담자가 상담사를 교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닌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상담사가 내담자 마음을 헤아려주는 이 부분을 내담자들이 어때요? 거부하는 거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하고는 좀 먼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내담자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죠. 자, 그러면 상담사가 내담자와 경과 동떨어진 추측을 한두 번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담자가 말할 때마다 계속 이 내담자 마음에 잘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담자는 뭐라 그럴까? 이 상담사가 나를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내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자꾸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상담사의 라포가 형성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른들은 이제 우리가 괜찮은 척을 해야 되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야 청소년 내담자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추측을 잘 한두 번 좀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에요. 첫 번째 잘 이렇게 그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청소년들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상담사로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이거 지금 내가 이 아이의 그 마음에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접점을 못 찾고 있구나. 그 정신 바짝 차리게 돼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까지 잘 얘기하지 않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친절하게 해주지만, 청소년들은 굉장히 그 정확하게 그 직면을 시켜요. 상담사들을. 자, 한번 우리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제 내담자 보고 지금 눈에 눈물이 고이셨는데, 혹시 그 사건이 이제 그 앞 사건이 뭔가 이제 이야기했던 사건들이 상담자가 기억이 나잖아요. 그 사건이 떠올랐어요.
아니면은 좀 두려워서 흘리는 눈물일까요? 이렇게 이제 궁금하잖아. 뭐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가? 이렇게 이제 상담사가 궁금해할 때 내담자가 상담사는 이걸 이제 두려워서 흘리는 눈물일까요? 하고 두려움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담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좀 중압감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그 사건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사건이라고 얘기했지만 내담자는 아직 그 사건까지는 진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교정해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상담자가 그럼 이내 제가 조금 속도가 빨랐어요. 제가 좀 속도가 빨랐네요. 우리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상담사가 내담자하고 페이스를 못 찾고 따라가고 있다. 저의 압박감은 집에서부터 생긴 것 같아요. 나를 쪼여온 압박감이. 이 관계를 붙잡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감적 헤아림의 유의점.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공감적 헤아림이 내담자 경험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을 때는 내담자로 하여금 방금 얘기했던 재구성하도록, 방금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중압감인 것 같아요. 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이제 상담사는 이것을 다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적 헤아림을 다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진행한다.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 내담자가 뭔가요? 이런 이제 그 내담자의 통찰력이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공감적 헤아림을 하는 목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감적 헤아림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까요? 이렇게 이제 이런 하는 과정을 하는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내담자가 내담자 자신의 경험에 깊이 접근해서 그 경험을 개방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당신 지금 보니까 두려움에 잡혀있네. 이렇게 상담자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볼 땐 약간 두려운 것들인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집단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그 집단에서 질문들을 어떻게 하는가를 아마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모래상자 작업할 때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 보여진 부분에서 이게 원가족의 그림, 당신은 바깥에서 보였지만 여전히 그것에 마음을 놓고 있지 않는 것이 보여집니다. 내가 이제 그래서 그 마음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신경 쓰이는 그 마음이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주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이제 한번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공감적 헤어림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내담자의 경험을 좀 더 접근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감적 헤아림으로 우리가 공감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상담자의 능력이다. 능력이라는 것은 뭐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공감적 헤아림을 통해서 되어진다. 공감적 헤아림을 구별하는 방법, 인지적 꼬리표를 달아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 상담자가 제가 볼 때 당신 ADHD 같아요. 반항성 장애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적 헤아림을 할 때 헤아림은 내담자의 선입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태도나 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그 경험을 추상적이고 지적으로 요약하는 거. 이것도 공감적 헤아림을 아닌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편의권을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부담감이 많으신데 압박 없는 자리에 엄마를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이 과도하게 있어서 남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상담자가 얘기를 하면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공감적 헤아림을 보통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은 어떤가요? 그 내담자의 생각, 말, 태도에 선입견을 가지는 부분은 아니다. 자, 세 번째. 내담자의 상황을 더 나은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막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상담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죠. 자기 경험에 너무 빠지고 생각을 과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자신의 방식에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니 무슨 말인지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하고 또 지금은 다른 얘기하고. 내담자 화가 나서 제 입장이 되어보세요. 막 이렇게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감적 헤아림이 이제 아닌 경우에 아까는 가르치려고 상담사가 하는 것도 공감적 헤아림이 아니다. 그 다음에 통찰력. 이제 통찰력을 내담자가 막 갖도록 상담사가 뭔가 시도하는 거. 그것도 공감적 헤아림이 아니다는 거죠. 부분들.
예를 들어서 상담자가 길동님이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고 있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도 부모님 나이라서 내가 부모님을 알아요. 이런 것 자체가 이제 통찰력을 갖도록 시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 자체는 공감적 헤아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담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관계 안에서 이해가 가능한가요? 이해한다는 건 저는 없다고 봐요. 완전히 감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해한다는 것은 이해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잖아요. 장남이라서 이해해 이런 말이 저는 듣기 싫어요. 이해한다면 그런 이야기 못하죠. 말뿐이라는 것으로 들려요. 그래서 저는 남들한테 이해한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이해받고 싶지 않아요. 알려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알기 원한다면 알아도 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공감적 헤아림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